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밀리언웨어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도 대형 경제 또 투자 관련 채널인 전인구 경제연구소 이 채널 또한 구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인구님의 주식 투자 스승이라고 하죠. 이 슈퍼개미 양양 스승님의 이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 상상력, 인사이트는 저 또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온 영상들인데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을 했거든요.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물론 뭐 투자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가설을 세우고 뭐 이런 부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양 이 스승님이 한 말 중에서 인도네시아 관련 대화가 짧게 나오는데 어떤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네 번째 영상 4부에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미래 주식 투자처를 시청하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에서 제가 조금 캡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베트남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와 가장 성향이 비슷하고 교육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봉쇄 조치 등으로 더 큰 도약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이제 주목하라고 그런 말을 덧붙여 더 매력적인 이제 투자처로 이제 꼽기도 하죠. 그 이유로는 지금 자원도 많고 이제 사람도 많은 인도네시아죠. 또 지금 2차 전지 공장 이제 에너지 솔루션 들어와가지고 공장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발전할 거고 뭐 주식을 또 한다면은 건설주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한 이제 높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또 건설주에서 많은 수익을 보셔서 그런지 이런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건설주 중에서도 이 시멘트주에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SCC, 이 태국에 상장되어 있는 시멘트를 이제 예로 이제 꼽는데요. 뭐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시멘트 사용량도 많겠죠. 그래서 이 전인구님의 영상에 이어서 뭐 저는 인도네시아 시멘트 주식 어떤 게 있을까 이 영상에 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시멘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선 파란색이 수요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공급 가능량 캐퍼시티, 캐파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공급과 캐파와 수요가 이제 큰 차이가 사실 없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 가능량과 그 다음에 수요량의 차이가 꽤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시멘트 사용량은 또 박스권으로 정체하고 있죠. 우선 공급 가능 캐퍼는 되기 때문에 수요만 이렇게 탁 들어준다면은 생산을 해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한다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더 늘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도네시아 시멘트 시장 현황입니다. 현재 캐퍼시티가 더 많고 디맨드는 현재 주춤한 상태다. 그런데 디맨드가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은 이익은 또 큰 폭으로 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3년 예상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수요가 늘어야지 또 투자를 할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겠어요? 2023, 2024 수요가 늘어야지 그 다음에 판매량도 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늘고 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우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프라 예산이 늘었다면 시멘트 사용량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앙가란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예산, 그러니까 인프라 예산 2023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예산이 7.75%
올해 2022년보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선 인프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국영 회사들이거든요. 인도네시아 국영 회사들의 신규 계약 금액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2017년까지의 정점으로 해서 2021년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부터 또 반등하는 모습 긍정적이죠. 2023년에 또 늘어난다면 계약이 는다면은 건설을 그만큼 해야 되고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도 당연히 늘겠죠. 주가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인도네시아 부동산을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상장사들인데요.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또 여기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 좀 줄었다가 2021년부터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프리세일 미리 판매금을 받은 게 늘면은 건설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시멘트 사용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즉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소폭이라도 보수적으로 보면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신호는 예산이나 뭐 그다음에 신규 계약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멘트 회사들을 살펴보아야겠죠. 그 중에서도 업계 1, 2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업계 1위는 시멘 인도네시아입니다. 종목 코드는 SMGR이고요. 그 다음에 업계 2위는 인도시멘트입니다. 인도시멘트 종목 코드는 INTP이고요. 1위 SMGR 그리고 2위 INTP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영상 업로드하는 시점으로 SMGR은 3조 5천억 정도 되고요. INTP는 3조 1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SMGR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51%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NTP는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이게 대주주로서 주식의 51%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매출을 보면은 SMGR이 3조 1천억으로 INTP 1조 3천억보다 매출 규모는 훨씬 크죠. 여기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좀 2위랑 좀 격차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SMGR의 영업이익은 4,400억 원으로 INTP의 1,100억, 이것도 영업이익도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현 기준의 PER, 밸류를 한번 보면은 SMGR은 18배 수준, 그리고 INTP는 23배 수준으로 밸류상으로 봤을 땐 SMGR이 더 밸류상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뭐 SMGR은 뭐 1.0배 수준으로 INTP 1.9배보다 저렴하고요. 뭐 그런데 수익성을 본다면은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익률이 뭐 그리고 이게 ROA 전체 자산 수익률을 본다면은 INTP가 SMGR보다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둘 다 배당을 다 주는 게 매력적인데요. SMGR은 현재 2.6% 정도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INTP는 5.19%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INTP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은데요. 그 이유는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독일 회사다 보니까 돈 번 거 다 독일로 이제 보내야겠죠. 현재 주가 상황이라면 업계 1위에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 인프라 사업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SMGR을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이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SMGR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생각도 제가 궁금해서 뭐 저만 SMGR이 더 싸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의 생각도 궁금해서 리서치 리포트를 살펴보았는데, 뭐 BRI 다나렉사라는 국영 증권사가 봤을 때 SMGR이 상승할 여력이 66% 있다. 그래서 좀 더 26.8% 있는 INTP보다 더 저평가됐다고 지금 보고 있죠. 둘 다 바이 사인은 됐고요. 두 회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최근 시멘트 회사의 주가는 사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에 와 있는 상황이죠. 두 회사 다 저점에 와 있습니다. 시멘트 건설주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사실 이럴 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려버리면 사실 먹을 게 또 그만큼 없고요. SMGR의 PER 밴드표 또한 최근 5년 기준으로 지금 거의 저점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사실 부담스러운 밸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20배, 30배까지도 있었는데 현재 19배 수준이니까요. 그래도 19배면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저렴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예측한 2024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익이 얼마나 될지 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증권사 리포트를 참조를 했습니다. 2024년에 당기순이익을 구한 게 약 4조 3천억 루피아 정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거를 증권사가 예측한 것보다 80%만 달성하겠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서 3조 5천억 루피아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2024년에는 PER이 11배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2024년에 PER이 15배 수준에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최소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죠. 또 보수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그렇게 되면은 한 8천에서 9천 사이가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10,000루피아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프라가 얼마나 활발히 다시 진행이 되고 시멘트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시멘트 가격도 좀 괜찮아진다면은 10,000루피아 이상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건설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시멘트 인도네시아 SMGR도 감신 종목에 넣어두시고 더 분석해 보실만 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더 깊은 분석은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겠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애뉴얼 리포트도 한번 보시고 한번 스스로 분석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카르타 밀리언웨어였습니다.